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규제의 고전 읽기를 이제 학기도 개학이 됐고,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논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 뉴스를 제가 조금씩 해설해 드리고 주제 강의를 한 번씩 하는 가운데 이 고전 읽기를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책을 읽을 수 없는 분들에게 옛날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고, 또 책 읽는데 약간 길잡이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단한 독서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저것 잡식성으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고, 또 일반인들이 잘 안 보는 책들도 또 제가 눈에 띄어서 이렇게 골라서 본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하다 보면 이 참 어찌된 판인지 이게 절판된 책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 독서계의 풍토가 참 걱정이 됩니다만은 좀 좋은 책이어서 추천을 하려고 보면 절판된 책들이고 시중에 잘 구하기 어려운 책들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잘못 태어난 마오쩌둥의 아이들, 홍위병입니다. 홍위병입니다. 션판이라고 하는 무릇 범자의 성은 심가입니다. 우리가 청송심 할 때 심청이 할 때 심에 무릇 범을 쓰는데 중국 발음을 션판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션판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일대기를 좀 간단하게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릴까요? 이 책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면 여러분 아마 책 분위기 보면 참 좀 살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잘못 태어난 마오쩌둥의 아이들, 홍위병. 제가 이 책은 그야말로 읽다가 보면 정말 눈물이 나게 되고, 어떤 사회의 이면, 인간의 어떤 사회성이나 집단성, 광기, 정치의 어떤 본질, 권력투쟁, 이런 인간의 아주 어두운 일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984, 소위 조지 오웰이 썼던 그 암울한 윈스턴 스미스의 어떤 파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독재자를 오히려 찬양하고 숭배하면서 그 독재자로부터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진리성에 근무하던 아주 소시민의 어떤 정말 인간 파국으로, 인간 자기 파괴로 가는 그 정말 비참한 과정을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의 어떻게 전체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파괴되어 가는지에 대한 아주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 1984는 이제 다음에 제가 한번 문장들을 차례차례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91년도에 러시아 특파원을 가기 전에, 러시아는 그야말로 구소련이라는 것은 1984의 사회 비슷했기 때문에, 제가 1984라는 책을 굳이 다시 먼지를 떨고 꺼내어서 보다가, 학생 때 물론 봤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보다가, 참 우울한 얘기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이 책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 정규제 고전 읽기를 재개하면서 좀 밝고 명랑하고 이런 책이 아니고 왜 홍위병이냐. 물론 제 가까이 이제 있어서 골라온 책입니다만, 이 홍위병이라는 책은 특히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대학교 입학생 또는 신학기를 시작하고 이번 학기에 나의 독서 계획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잡으시는 분들에게 이 책은 꼭 읽기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대학교 신입생 정도 되면, 또는 대학을 다니고 있다, 대학생이다 하는 정도 되면, 소위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또는 집단주의가 뭔지, 그는 집단주의는 우익에도 있고 좌익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히틀러 같은 집단주의는 우익 집단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바로 이 홍위병은 이제 좌익 집단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익 집단주의 아주 극적인 모습이죠. 홍위병은 그야말로 홍을 지키는, 보위하는 병사, 말하자면 혁명군입니다. 모택동에 말하자면 대중동원에서 대중들이 홍위병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투쟁의 대오를 조직한 거. 말하자면 물론 모택동이 지시를 하고 뒤에서 후원을 하고 광기를 불어넣고 그 소위 독재자와 대중들이 혼연일체의 어떤 역사의식이라든지 그걸 가지면서 대중이라고 해봤자 여기 전부 어린애들입니다. 어린애들입니다. 제가 이제 그 로버트 팩스턴의 파시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파시즘을 사실 오늘 좀 같이 볼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안 했습니다만은, 이 파시즘도 열정과 관계의 정치혁명인데, 이 사진들 보십시오. 이 사진들 보면 다 젊은 애들입니다, 이게. 이 하이 히틀러하고 이제 하는 장면인데 다 젊은 애들이죠. 젊은 애들이고, 이 홍위병에 나오는 그것도 다 젊은 아이들입니다. 이 지금 그 모택동의, 여기 책의 클라이막스인데요. 이 홍위병이라는 이 책은 평론가가 쓴 책도 아니고, 바로 그 홍위병 노릇을 했던 션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1954년 베이징의 다위안 대원입니다. 다위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위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이 국가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사는 호화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1966년 바로 홍위병 운동이 난폭한 극좌 사회주의 집단주의적 광기, 어린애들, 젊은 애들, 학생들이 미쳐서 기성세대를 공격하고 반사회주의적, 말하자면 개인주의적, 자본주의적, 이런, 실용주의적, 이제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젊은 전체주의자들, 젊은 도덕지상주의자들, 젊은 정의론자들이 광기로 무장한 끝에 사회를 폭력적으로 몰아갔던 상황이죠. 바로 그게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장장 10년간이나 계속되었던 일련의 사회문화의 어떤 일탈현상, 사회 전체가 광기에 사로잡혀서 미쳤던 사회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때 예를 들어서 부역자들이 많았고, 또는 일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인민군이 쳐내려오면 바로 그 지역에 살던 노비급, 말하자면 이제 머슴급, 소작을 살던 이런 사람들, 또는 아주 가난한 하층민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인민군을 등에 업고 폭도로 변해서 갑자기 이제 인민위원장 이런 간판을 달고 붉은 완장을 차고 동네 이제 지식인들을 다 규탄하고 지주들을 말하자면 다 죽이고 그 광적인 그 테러를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일시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사회 전체 광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현상입니다. 그 76년까지 지속되었던 홍위병 운동은 75년도부터 소위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로 넘어갔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쭉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자료들이 사실은 그렇게 깊이 있게 그 당시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 자료를 잘 남기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바로 이 션판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홍위병, 자기가 홍위병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대로 쓰고 있는 그야말로 다큐멘터리요 소설보다 재미있고 소설보다 오히려 더 리얼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1966년 그러니까 이 션판이 12살 때입니다. 12살을 나이로 문화혁명을 맞아 만리장성 투쟁조라는 홍위병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12살 아이입니다. 69년에서 71년 마오쩌둥의 명령으로 산서성의 시골마을로 하방되어 용협공사에서 농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72년에서 78년 원인 모를 자살과 전염병이 만연한 연안의 동풍비행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77년 8월 마오쩌둥을 비판한 자와 연계되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78년은 이미 그 문화혁명이 끝났을 때입니다.
78년 6년 동안 꿈꿔왔던 국가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해 런저우 대학 외국어 학부에 입학했습니다. 78년 미국인 제클린의 간첩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비밀경찰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79년 베이징의 봄으로 불리는 중국의 민주화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80년 란저우 대학 최초 자유선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승리했으나 이내 철저한 탄압을 받으며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82년 란저우 대학을 졸업한 뒤 최악의 수질로 악명 높은 텐진 경공업대학교 탕구화학학교 강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84년 11월 미국 유학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꿈에 그리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로체스터 커뮤니티 and Technology Technical College 영어학과 영어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홍위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펼치면 앞에 이제 여러 개의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제 자기 주로 가족들과 관련된 일상사들이죠. 가족 사진들이 나오고, 또 자기가 뭐 학교 강사를 할 때 얘기, 뭐 자기 엄마와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아주 열렬한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신범, 보통 일반 민중이라는 뜻에서 범자로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버지는 철저한 민중주의자였고요. 군 장성이었습니다. 자기 이제 미국 가서 새로 얻은 부인이고요. 이건 뭐 미국에서 이제 홍위병이라는 책을 나오고, The Gang of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Gang of One. 갱 한 명, 뭐 이런 뜻이죠. 한 명의 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홍위병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챕터를 보면 1부에서부터 5부까지 불, 흙, 쇠, 나무, 물 이렇게 아주 재밌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이 소의 오행이죠. 불, 흙, 쇠, 나무, 목. 불, 화, 토, 금, 목수, 월화수목금, 화수목금, 토, 뭐 해서, 이제 중국에 이제 그런 고전의 오행이론을 가지고 쓰는데 일부 불 해서 이제, 이건 자기 인생의 자서전인데, 특히 이제 읽어볼 대목은 뒤에 이제 홍위병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홍위병 파트,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집단주의적 사회, 중국이라고 하는 집단주의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자유정신, 어떤 자유의식을 가지고 자의식을 가진 어떤 개인이 정말 얼마나 사회적으로 박해받고 소외되고 왕따되고 집단주의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눈물 나는 얘기들입니다.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사회는 아직은 이런 사회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사회를 빠져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물론 언젠가 다시 그런 사회로 갈지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종북은 안 된다. 고 지난 대선에서도 투표를 했던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또는 국가주의적, 국가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집단주의적 운동,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그런 집단주의적 운동은 항상 그런 위험이 존재하죠. 하나의 집단주의의 광기 속에서 자유의식을 가진 개인이 그야말로 윈스턴 스미스처럼 표류하게 되는, 또 이 션판처럼 결국 중국을 탈출하게 되죠. 머릿말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이민 1세대로 긍지를 안고 사는 미국인이다. 대학원생 신분으로 처음 미국 땅을 밟은 1985년 1월 내 수중에 가진 돈이라고는 단돈 100달러가 전부였지만 꿈은 원대했다. 이민자란 원래 다 가난한 법이 아닌가. 나는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탔고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다 하고 아주 편안하게 시작이 됩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비로소 털어놓겠다고 결심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우선 부모님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리라는 걱정이 컸다. 평생 혁명가로 살았던 두 분은 아들인 내가 혁명에 크나큰 죄를 저질렀다는데 분노하고 상처받으실 것이 뻔했다.
부모님의 사상교육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위대한 지도자인 마오쩌둥 주석의 반기를 들고 혁명 반대론자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청왕조 그리고 외세저항한 혁명가였다. 부모님도 일본과 국민당이 맞서 싸우는 공산혁명가의 삶을 사셨다.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 물 아주 이 문장이 좋습니다. 물론 미국의 그 로체스터 기술대학에서 영어과 교수를 하니까요. 뭐 문장력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창밖에선 포플러 나무에서는 벌써 몇 시간째 매미가 게으른 소리로 맹맹거리는 중이었다. 그동안 나는 내내 방 안의 축축한 대자리 위에서 땀을 흘리며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다. 제발 어서 빨리 아버지가 외출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1966년은 여름이 유난히 빨리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장을 넘기고 우리 아파트에서 학교 운동장까지는 걸어서 12살 때 얘기입니다. 가기에도 가까운 거리였다. 고등학교 축구장을 둘러싼 낮은 돌담이 보였다. 그 안쪽에서 확성기가 혁명행진곡을 울려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검은재가 자욱하게 내려앉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혁명행진곡에 자극받은 탓인지 저절로 발걸음이 빨라졌다. 어서 가자. 나는 뒤따라오던 샤오롱에게 소리쳤다. 친구입니다. 모서리를 돌아서자 축구장 한가운데 장관이 펼쳐졌다. 산더미를 이룬 책들, 2층 높이는 될 법한 책더미가 불길에 쌓여 있었다. 불꽃은 하늘을 향해 몸을 뒤흔들며 춤을 추어댔다. 주위는 내 또래가 대부분인 사람들 수십 명이 둘러서서 불기둥에 책을 던져놓느라 분주했다. 넘실대는 주황색 불꽃과 매캐한 연기가 내 마음을 한뜻 흥분시켰다. 고막이 찢어져라 울리는 혁명행진곡과 관중석을 가로질러 매달린 커다란 붉은 깃발이 흥분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깃발 위에는 문화혁명 구호가 씌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낡은 사회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사회가 탄생한다. 봉건적 잔재를 불태우자. 감상적 부르주아 문화를 불태우자. 붉은 깃발 발 아래 관중석에는 어린 학생들이 줄지어 앉아 손뼉을 치며 위대한 지도자의 노래 마음을 강건하게를 부르고 있다. 샤오롱과 나는 불 가까이로 갔다.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던지 얼굴이 익어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이미 제로 뒤무묵된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첫 번째 책을 꺼냈다. 내가 10분도 더 읽은 인형의 모험이라는 동화였다. 홍루몽도 던져놓고 공자도 던져놓고 어린아이들이 자기 집 구석구석에 있는 서재를 뒤져서 사회주의 혁명을 찬양하지 않는 모든 고전들, 아버지가 보던 책, 외국 잡지, 영어로 된 책들은 모조리 불지르는 장면으로부터 이 션판이 홍위병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제 서술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문화혁명을 선언한 후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던 다위아는 불과 며칠 사이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갑니다. 드디어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위대한 지도자와 홍위병의 만남. 제가 이 표시를 해놓은 부분. 홍위병, 100만 홍위병이 베이징에, 이 주인공은 베이징 다위안에 살았는데요. 베이징의 그 천안문 광장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이 홍위병들을 격려하고 광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하이 히틀러 같은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막 수백만의 전국의 이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 천안문 광장을 메우고 이제 지도자가 출연하기를 막 박수를 치고 혁명구호를 부르고 그때 갑자기 모든 확성기가 멈췄다. 그리고는 동방은 붉은색이다 가 울려 퍼졌다.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할 때 항상 나오는 노래였다.天安문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마구 자리에서 뛰어오르고 붉은 책을 흔들면서 마오쩌둥 주석 만세를 외칩니다.
외치기 시작했다. 곧 광장 전체가 뛰고 소리치게 됐다. 귀가 멍멍했다. 수십만 명의 머리 위로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보려는 듯 내주의 모든 사람들도 쉴 새 없이 뜀뛰기를 했다. 헛소문을 퍼뜨렸던 뚱뚱한 여자는 큰 소리로 흐느끼며 연신 눈가의 눈물을 닦아냈다. 하지만 머리 하나만큼씩 큰 어른들이 앞을 막고 있었던 탓에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뭐 쭉 얘기가 나온다. 광기의 광장 분위기를 정말 리얼하게 쓰고 있습니다. 들것 몇 사람이 쓰러졌다. 퉁퉁한 여자, 미친 듯이 울부짖던 여자가 쓰러졌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기절한 것이다. 곧 두 사람이 달려 여자를 들것에 싣고 들것은 사람들 머리 위를 넘어 광장 구석으로 옮겨졌다. 모두들 존경과 경탄의 눈길로 들것을 바라봤다. 그런 영웅적인 흥분 상태는 아무나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후로도 반 시간 가까이 고함 소리가 계속되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하방되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초급 의사가 되고 뭐 이런 쭉 얘기들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정말 어떤 개인이 어떤 사회에서 살 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 어떤 이념과 사회적 분위기가 민주주의가 옆길로 잘못 세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광기 속으로 빠져드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명저입니다. 홍위병, 아주 붉은 글씨로 아주 멋지게 써져 있는 책인데, 홍위병에게 명하노니 곳곳에 숨어있는 적들을 찾아내 처단하라. 1966년 마오쩌둥의 이 말 한마디가 온 중국을 뒤흔든다 하고 이제 쭉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고생하고 개인사를 쭉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에 소위 등소평이 등장해서 개혁 개방을 이루어내기 전 직전에 미국 중국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물론 지금의 중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리는 나라가 지구상에는 이제 차베스까지 죽어서 김정은이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뭐 이런 칭호로 불리는 그런 국가에 사는 북한 주민들이 전부 이 중국을 기어이 탈출해서 미국에 도망가는 데 성공했던 이 션판들이 전부 지금 북한에서 2천만 션판이 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참 저절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션판의 얘기를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션판이 쓴 홍위병, 문화혁명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차원에서도 설명도 드릴 수 있고 합니다만은 일단 이 책을 여러분들이 아마 큰 대학 도서관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아마 일반 시내 서점에서는 좀 찾기 힘들고 혹시 인터넷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